안녕하세요 여러분, 윌리핑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합참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7월 3일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 인원 1명의 그 신병을 확보했다. 그 1명이 뭐 북한군인지 북한 주민인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방 지역에 있는 우리 군 병력들이 정밀한 감시 정찰을 통해서 인원 한 명이 MDL 쪽으로 다가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신 인원을 안내해서 우리 쪽으로 데려왔다는 것인데요. 이 인원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경계작전 근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리 전방지대 장병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 각군 검찰단 수사단 국방부 직속 통합회 장관이 지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현재 인수위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직속으로 검찰단과 수사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전부 야전부대, 그러니까 사단장 이게까지도 검찰단 및 수사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단장이 그런 수사에 이제 관여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또 해군 공군 참모총장으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근데 최근 몇몇 사건에서 각군 총장에게 검찰단과 수사단은 이제 과거의 헌병, 지금 이제 군사 경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건에서 명쾌하게 수사와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검찰단과 수사단을 전부 통합해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어떤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인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은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현재 참모총장이 직접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장관 통합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이것은 결국 참모총장 직속으로 놨을 때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또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부 장관 통합으로 직속으로 옮긴다는 건데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통합으로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단 군 검찰관들 또는 군에 있는 군사경찰 수사관들인데 사람은 똑같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육해 공군으로 분할해서 운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거는 조직이 통합되고 나눠져의 문제가 아니라 참모총장 직속으로 있을지라도 수사를 똑바로 하면 되거든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정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그렇게 각군 총장의 어떤 검찰 헌병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재판이 지금 1심, 2심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은 다시 보통 군사법원, 다음에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단계의 수사가 잘못된 것들에 있었다면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검찰과 수사단 조직이 커진다면은 뭐가 수반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큰 조직을 컨트롤하기 위한 계급 높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보면 지금은
국방부 검찰단장이 뭐 완스타인데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투스타로 해야 되겠다. 뭐 투스타 밑에 이거를 보좌할 수 있는 또 뭐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수사의 효율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리만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조직을 통합한다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이야기가 되지만 사관학교 통합이 옳은 거라면 우리가 가장 그래도 모범으로 삼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다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최고의 장교들을 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게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계엄을 막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통합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 검찰과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범죄자를 찾아내서 징벌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합해서 뭔가를 또 하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 밑에 통합된 이 국방검찰 조직 뭐 검찰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수장도 지금은 이제 민간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민간이 누굽니까? 결국 사회에 있는 법조계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뭐 예비역 장군들을 임명할 리도 없고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런 민간의 뭐 법조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굳이 그런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야 되나? 군 안에도 그런 능력할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결국 밖에 있는 그런 일반 그 법조인들의 자리만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문제는 기본적으로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통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참모총장들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어리석거나 또는 있는 것을 잘못한 것을 잘못 아니라고 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성장군의 참모총장들도 공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 밑에 있는 조직을 각 군의 특성에 맞도록 유지가 되고 어차피 그 군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사건 해결도 수사도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조직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를 최대한 노력해보고 야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싶을 때 이제 그럴 때는 통합을 하나의 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해군이 드디어 해상 초계기 P8A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P3C, 뭐 P3K 이러한 그 해상 초계기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죠. 얼마 전 그 포항 쪽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그 비행기도 해상 초계기인데요. 새롭게 최신형,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상 초계기 중에서는 가장 그 최신 그 초계기인데요. P8 드디어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6대가 된 거죠. 그럼 이 6대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P3 이 초계기와 함께 우리 동해, 서해, 남해 지역을 이렇게 초계하면서 해상, 뭐 바다 위에 또는 그 바다 밑에 뭐 적 잠수함이나 뭐 이런 활동을 감시 정찰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뭐 이 포세이돈이 온 것은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6대만 가지고 아마 부족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6대보다 조금 더 뭐 늘어나서 적어도 한 12대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P3C하고 P8하고가 서로 좀 임무를 분담해서 조금 더 중요한 지역과 조금 더 덜 관심이 가는 지역으로 좀 구분해서 서로 역할 교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에게 장비는 더 좋은 거를 그 국민의 세금으로 도입해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비들은 결국 그 군인, 탑승하고 있는 군인들의 생명과 밀접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못 사는 나라라서 국방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뭐 돈 없고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그만한 국방비는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인해서 국방 예산을 뭐 GDP의 뭐 3.5%, 5%로 올린다는 그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장병들이, 우리 군인들이, 우리의 뭐 가족, 우리의 아들이 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가능한 구할 수 있으면 최신으로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군의 F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전투기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뭐 육군의 그 헬리콥터 또 오래된 것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뭐 전차나 또 자주포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후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후된 장비들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좀 교체를 해줘서 신형 장비를 줘야 당연히 유사시 상황에서 전투를 잘할 수 있고 우리 국토를 지킬 수 있고 적군을 격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 문제는 돈을 아끼지 말고 국방 예산이 아낌없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전반적으로는 군사력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뒤지지만 특히 이런 바닷속 뭐 잠수함, 잠수정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규모는 작지만 그 숫자도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 동서남해 지역에 그런 수중에 잠수함, 잠수정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해상 초계기가 첨단의 장비가 있지 않으면 그냥 하늘로 날아만 다닐 뿐이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바닷속에 어떤 그 뭐 미상의 적 잠수함이 돌아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한테 그냥 바다를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장비, 그러니까 PA, 해상 초계기 뭐 이런 장비들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계속 투입이 돼야 됩니다. 더 좋은 무기가 주어졌을 때 군이 더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결정적인 상황에 더 좋은 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뭐 패배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우리의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다거나 그런 걸 상상해 보면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에 해군의 그 포세이돈이 새로 이제 작전 배치된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동서남해 바다를 철저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주식 상황인데요. 어제 해외 증시는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뭐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현재 5포인트 정도 빠져서 3,109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000포인트를 넘은 것도 지수상으로는 굉장한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종합지수에 어떤 뭐 걱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합지수 5,000을 말씀하셨잖아요. 5,000까지 갈 수 있다는 자부심. 결국 그렇게 되려면 산업이 잘 돌아가야 되고 수출도 많이 돼야 되고 기업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개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그런 그 수익이 개인들에게 급여로 지급이 되고 그 급여를 가지고 많은 소비를 일으키고 이러한 순환이 잘 돼야 결국 주가 지수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통령께서 5,000포인트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산 주식은 오늘부터 제가 그 중소기업 두 종목을 추가해서 퍼스텍이라는 곳하고 한컴 라이프케어 두 개를 포함해서 총 10가지 종목을 매일 이제 모니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12분인데요. 10가지 종목 중에서 빨간색 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그냥 파란색, 즉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어제 그 폴란드 수주를 발표해서 기대가 컸던 로텐 같은 경우 어제도 초반에 상승했다가 떨어졌는데 지금도 오늘도 보면 지금 3,500원이 하락한 19만 2천 원대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12,000원 하락. 최근 기술좋게 올랐던 LIG 넥스원도 6,000원 하락. 풍산도 3,600원 하락해서 대부분 방산주들이 좀 하락하는 분위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래서 몇몇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약간 좀, 이거 좀 그렇다라고 봤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것을 사고 있냐, 아니면 팔고 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로템 같은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냥 파는 분위기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그 양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훨씬 많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약간 비슷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약간 파는 분위기. 지난 4주간을 봤는데 순매수보다는 순매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은 여기 대한민국 방산주를 살 때가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이런 매매 동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LIG 넥스원은 그래도 뭐 외국인들이 이번 주는 순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네요. 풍산도 기관들은 좀 발을 빼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비교적 많이 사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간 힘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흐름을 볼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는 분위기인가 또는 이제 팔고 있는 분위기인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어떤 종목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한컴 라이프 케어는 뭐 약 5원 정도 내린 상태고요. 퍼스텍은 이제 5원 상승. 그래서 이런 3,000원대에 있는 이런 중소 방산 주식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변화를 보이는지, 대기업처럼 이런 중소기업들도 상승 분위기에 가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